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12월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망의 FOMC 회의가 끝났거든요. 그 내용과 오늘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다음 주에는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다소 시장의 민감도가 높은 지표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동산과 관련한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보면 미국의 주택 건축업자들의 심리지수라고 할 수 있는 주택시장지수를 시작으로 해서요. 화요일에 주택 착공, 건축 허가 관련한 데이터, 그리고 수요일에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신규 주택 판매, 금요일에 있네요. 신규 주택 판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한 지표들이 있거든요. 올해 금리 인상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냉각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와 경기 선행지수, 최근에 소비자들의 심리지수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역사적인 수준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꺾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추세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화요일에 기준금리인 LPR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이 기준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주요 일정들 중에서는 다음 주 아직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아니긴 하지만 그 선행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나이키와 페덱스 실적 발표가 화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제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항상 선행적인 움직임들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반도체 산업의 풍향계다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초에도 상당히 공격적인 설비 투자 감소와 그리고 생산량 감소 이런 부분들을 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이크론이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좀 낙폭이 컸어요. 그렇죠? FOMC 회의, 그리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까지 좀 무난하게 이렇게 넘어왔었는데, 이제 어젯밤에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이런 실물 경제 지표들이 좀 다소 부진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제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흔히 이제 저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고 얘기하죠. 이게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들 또는 거기에 따른 실망 매물들이 좀 대거 쏟아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S&P 500 기준으로 보면 올해 계속 이렇게 200일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11월 이후부터 보면 이렇게 박스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단이 100일선이 탄탄하게 지지가 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어제는 그 부분을 좀 이탈을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후에 이렇게 또 추가적인 낙폭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약간 커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 랠리 또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들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FOMC에서 나온 그 내용에 대한 리뷰를 시장이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뒤에서도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릴 거예요. 본격적인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를 이제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따가 뒤에 정리했지만 이 기업 이익과 관련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번 12월 FOMC까지 딱 끝나고 나면 끝났죠. 지금 보면은 올해 들어서만 기준금리 인상폭이 얼마나 되냐면 올해 연초에 0.25% 상단이었고 지금 4.5%까지 올라왔으니까 무려 425bp나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기준금리 전망치가 소폭 올라갔거든요. 뒤에서 보신 것처럼 보시다시피 내년에 5.1%로 이렇게 크게 올라왔어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중간값으로 보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75bp 정도의 상승 여력이 더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내년 2월과 3월 그리고 5월 FOMC에서 뭐 나눠서 할지 또는 앞에 좀 집중을 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선택의 문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떤 사례와 비교해도 상당히 빠르고 강하게 올해 긴축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더 유지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올해 과거 사례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뭐 평균적으로 한 15개월 이상 이렇게 다 긴축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꾸준하게 지속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대로 간다라고 하면 아마도 향후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그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올라간 수준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유지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7.1%로 나오긴 했죠. 전년 대비 7.1%로 나오긴 했지만 연준이 바라는 거는 얼마예요? 2%입니다. 2%.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괴리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점도표 뭐 보여드리긴 했지만 9월달과 10월달 한번 비교해 보시면 9월에는 4.6%였지만 이 전체적인 상단 레벨이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이세요? 이게 총 19명이거든요. 19명의 연준 위원들이 있는데 이 중에 2명을 제외한 17명이 전부 다 약 5%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그리고 또 한 명은 2명이죠. 여기 상단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내년에 5.5% 이상 올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죠. 이 중에 한 명은 특정이 됩니다. 누구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일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것과 관련한 내용은 이제 내년 1월 중순경에 12월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 2024년, 25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금리를 하향 조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젯밤에 소매 판매가 발표되기도 했지만 이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기업들의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이 꽤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증시의 이익과 연결이 된다. 기업들의 이익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연준이 수정 경제 전망을 한 자료입니다. 일단 올해는 뭐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전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장률은 낮췄고요. 실업과 물가는 올렸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성장률을 얼마나 낮췄느냐? 지난 9월 달에는 1.2%였는데 요거 0.5%로 크게 낮췄어요. 그리고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 레인지를 보시면 마이너스 0.5%까지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말인즉슨 내년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 대략 한 3.7%로 예상을 했는데 내년 연말에는 4.6%까지 거의 1%포인트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고용이 악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용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또는 이제 매월 초에 발표되는 이제 고용 보고서와 관련한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부분은, 저는 일단 이번 회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은 이제 올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 논점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느 부분을 좀 봐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 또 고용과 관련한 부분들을 봐야 돼요. 이 고용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정도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물가 관련해서도 보면 근원 PCE 물가 지수를 3.1에서 3.5로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게 연준도 보고 있는 거죠. 물가가 물론 이제 떨어지긴 떨어지겠지만 되게 끈적끈적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내년 연말에 가서도 여전히 연준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도 좀 타이트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시장이 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제 간밤에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과 같은 실물 지표와 좀 같이 겹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과하게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부분들을 좀 얘기했는지 한 가지씩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일단 향후의 금리 인상폭, 그러니까 25bp 올릴까 또는 50bp 올릴까, 여기에 대한 건 결정된 바가 없다. 항상 나오는 말이죠. 데이터나 경제 및 금융 여건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정책 스탠스가 아직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금리 더 올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대략 한 5% 정도까지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0월, 11월 인플레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 인하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올해 전체적으로 S&P 지수가 쭉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약간씩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저희가 기대했던 바가 뭐였죠? 바로 이 피봇에 대한 기대였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산산조각 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에 선결 조건이 좀 있는데, 그 선결 조건이 뭔지는 뒤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내년에 실업률 크게 상승합니다. 1% 거의 1%포인트 정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죠. 플러스 성장률이면 경기 침체 아니다. 아까 보셨나요? 네, 플러스 성장률이면 경기 침체 아니다. 그러니까 0.1% 성장을 하더라도 이거는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기 침체는 뭐 누구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FOMC 같은 경우는 우리는 성장에 대한 전망만 한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받아들여야 할지,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경기 침체는 우리 책임 아니야, 이런 것과 좀 비슷하긴 하는데, 아무튼 다소 내용들은 지난 11월 말에 있었던 브루킹스 연구소의 내용과는, 연구소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과는 약간 좀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다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국채금리는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가 당연히 이렇게 높은 게 맞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가 더 낮아지는 현상, 그리고 단기금리는 이렇게 높은 현상. 그러니까 단기금리는 지금 높고 장기금리는 지금 이렇게 낮아지는 현상. 이러면서 지금 뭐가 발생하죠?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10년물과 2년물 또는 10년물과 3개월물, 이런 것들을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확대가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단기 금리가 이렇게 좀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앞으로 한 6개월 동안은 연준의 긴축 기조가 좀 더 강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강화보다는 금리 인상의 여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장기 금리가 빠지는 거는 경기를 반영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자신감 또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좀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기준금리를 이번에 50bp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중의 흐름을 한번 보면 그 올린 시점만 잠깐 올랐다가 도로 다 빠졌어요. 채권금리가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연준의 긴축이 어느 정도, 특히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이클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좀 이 포커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쪽으로 좀 많이 넘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조가 이제 향후에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3.8%에서 지금 3.4, 4에서 3.5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연준 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 해본 결과 향후 경기에 대한 하방 위험 또는 불확실성이 꽤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까지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냐? 우리가 바라는 거는 증시가 저점을 찍고 빨리 올라갔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 역사상 기준금리가 어느 시점일 때 S&P 500이 저점을 찍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을 나타낸 건데,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어느 시점에서 항상 증시가 저점을 찍었죠? 가장 가까운 저희 2020년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당시 3월 20일이었을 겁니다. 당시 파월 의장이 직접 나와서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시키죠. 그리고 양적 완화 엄청 강하게 하죠. 그 시점이 증시의 저점이었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로 인한 연준의 공격적인 완화 정책이 나왔을 때가 바로 증시의 저점이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거예요, 이거. 이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당장은 지금 시장이 올해 계속 기대했던 이 피봇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내년에 거쳐야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다 금리 올리고 있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월가에서 올 연말 S&P 500 지수의 목표 주가를 얼마만큼 받는지, 전체적으로 뭐 상당히 많은 하우스에서 나오긴 했는데 가장 불리시하게 본 데가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뭐 4,800 얘기하기도 했고요.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3,200 정도예요. 지금 보면은 4천선을 소폭 하회했죠. 지금 4천선을 소폭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평균치가 보시다시피 3,987포인트, 그리고 PER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8배 정도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올해는 지금 이런 상황이긴 한데 거의 시장 예상과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요 이익이 평균적으로는 현재 시장에서는 한 10% 정도 감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대략 10% 정도이면 200불대 초반이 되겠네요. 그렇죠? 200불대 초반이 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엔 이익이 감소가 된다고 하는 거는 증시에는 다소 좀 부정적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내년에 보셔야 될 거는 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과 기업 이익단의 움직임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FOMC 리뷰를 좀 해보면 올해 425bp라고 하는 기준금리 인상, 역대급이죠.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내년에 상당수의 연준 위원들의 예상대로 일단 기준금리가 대략 5%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 75bp 정도의 금리 인상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내년 2월과 3월 그리고 5월 지금 상반기에는 이제 6월까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옵션을 나눌 수 있겠죠. 50bp를 2월 달에 올리고 그 다음에 뭐 3월 달에 25bp 올린다든지, 또는 25bp씩 3번 이렇게 올린다든지, 거기에 대한 이제 선택은 내년에 저희가 이제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은 좀 낮췄죠. 크게 낮췄죠. 그리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상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뒤에 밑에도 있지만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좀 상당히 키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시장의 키는 바로 이 경기 침체와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뭘 봐야 되느냐? 중국의 LPR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중국 지금 위드 코로나로 과감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빠르면은 내년 2월, 춘절이 1월 달에 있습니다. 춘절이 1월 달에 있는데 내년 1월 또는 양해가 예정되어 있는 3월 정도에 위드 코로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부양도 해야 되긴 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중국은 뭐 우리나라나 또는 전 세계 이미 위드 코로나로 간 나라들처럼 확진자 수가 폭증하지 않았죠. 파월 의장도 어제 이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 환영하긴 하지만 확진자 수가 폭증함에 따라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겠는데 얼마만큼 늘어날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이키나 페덱스, 이제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돼요. 특히 나이키 같은 경우는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와 관련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이제 공급망과 관련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물류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류의 움직임, 물류 산업의 움직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물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의 대표적인 선행 지수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풍향을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퀄리티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